비바람을 뚫고 신으라고 정말 고생들 많이 하셨습니다. 특별하게 이렇게 비바람이 칠 때는 저희가 이렇게 위해가 없는 사람들은 굉장히 좀 고민이 많습니다. 그래서 특별하게 조심을 많이 해야 되는 시기이기도 하고요. 어쨌든 아까 이렇게 비를 맞고 들어오시는 분들 한 분 한 분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미 다 각자에게 놀라운 은혜로 부어주시겠다는 확신이 섰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우리가 항상 주님을 찾고 그러지만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제가 개인적으로 굉장히 힘들고 올 때 항상 어려울 때 항상 이렇게 중얼거리는 기도가 있습니다. 뭐 복잡한 것도 아니고 주님 아시지요. 주님이 아신다는 그 사실 앞에 어떠한 상황, 어떠한 것도 다 이렇게 위로가 되고 극복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들은 어떤 삶의 변화를 추구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신분의 변화 속에서 삶을 당연하게 이렇게 신분에 맞는 걸맞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존재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세상적인 철학은 어떤 삶의 변화만을 추구하지만 우리는 바로 신분의 변화된 존재로서 살아가는 사람들이라고 믿습니다. 천국문에 가면 그 앞에 플랜카드가 붙어 있다고 누가 만든 이야기인 거는 같아요. 천국문에 가면 이제 플랜카드가 붙어 있는데 그 앞면에 이렇게 플랜카드가 뭐라고 써 있냐면 누구든지 이곳에 들어오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는 그런 플랜카드가 붙어 있다는 거죠. 근데 이제 다 들어가는 건 아니잖아요. 믿음으로 그 플랜카드를 보고 들어가는 사람만이 이제 천국문 안으로 들어가는 그런 거죠. 남녀노소 빈부귀천 모든 신분을 초월해서 누구에게나 다 개방된 천국문이지만 믿음으로 도전하는 사람만이 주어지는 천국문 입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천국문에 들어가가지고 이제 뒤를 딱 돌아보니까 그 또 안에도 이렇게 플랜카드가 딱 붙어 있는데 내용이 뭐냐? 오직 선택된 자만 이곳에 왔느니라. 그런 이제 플랜카드가 붙어 있다는 그런 누가 만든 얘기인가 좀 굉장히 의미심장한 그런 이제 이야기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 어떤 사람입니까? 선택된 사람들이다. 아멘. 저 위에 있는 분들하고 한번 인사하시죠. 형제님은 자매님은 정말 선택된 사람입니다. 오늘은 그 메시지 1으로 이제 같이 이제 나누게 되는데요. 메시지가 어떤 제가 어떤 설교 형태로 하는 게 아니라 이제 특별하게 지난 2월부터 이제 우리 지역 대표를 비롯해서 모든 순장님들 또 우리 지구 대표분들, 기획위원회 이런 분들이 수고하셔서 여러 가지 이제 우리가 2030 비전에 대해서 정리한 내용들을 먼저 여러분들한테 여태까지 논의되고 어느 정도 정리된 내용을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이제 공유하는 이제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따 두 번째 메시지 때는 이제 우리 강원성 회장님께서 또 귀한 또 제자 사역에 관련된 그런 부분들을 실사례들을 여러분들에게 들어가면서 도전이 되는 좋은 그런 메시지가 준비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1990년 1월에 첫 모임을 시작한 뒤 벌써 이제 3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어마어마한 세월이 흘렀죠. 우리는 간혹 우리의 숫자를 바라보면서 30년 동안 이 정도밖에 되지 않느냐 이런 자책을 할 수도 있고 그렇지만 저는 엄청난 희망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여기 앉아있는 분뿐만 아니라 우리가 함께 동역한 우리 동역자 한 분 한 분의 가능성과 엄청난 역량을 저는 믿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엄청난 역량들을 하나님께서 놀랍게 사용하시리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2030이 또 희망이 있고 감사가 됩니다. 그래서 그동안 우리가 그 2030을 수립하면서 먼저 우리가 해야 될 게 우리의 이제 현 상황을 진단하는 그런 부분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이제 그런 부분을 같이 나누면서 이제 내용들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대적 상황에 대해서는 우리가 많이 이제 이야기를 했고 또 공유를 했습니다. 수많은 이런 단어들을 보면 머릿속이 복잡하고 앞이 보이지 않고 까마득하고 답답하고 그런 마음들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긍정적인 소식은 없고 부정적인 소식이 우리를 굉장히 짓누르고 힘들게 하죠. 그렇지만 우리에게는 항상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될 그런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거기에다가 요즘 이제 들어서고 있는 여러 가지 4차 산업혁명이랄지 이런 여러 가지 복잡한 아날로그 세대들에게는 정말 머리가 지끈지끈하게 만드는 이제 그런 이야기들이 이제 계속 요즘 떠들고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제 항상 이제 염두에 두는 이런 복잡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항상 이런 영적 전쟁의 직면에 있다 이렇게 생각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는 그 일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원수처럼 지내던 그 사람들이 결국 같은 마음이 되어서 예수님을 공격했던 그런 것을 생각해 보면 이 시대가 바로 거기에 비유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기독교에 대해서는 무조건적으로 반대하고 이렇게 전투를 치르는 것 같은 그런 굉장히 이제 극단적인 언어를 사용하면서 기독교를 공격하는 그런 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 물론 어떤 영적 지도자들이나 여러 가지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 자체가 본이 되지 못하고 이렇게 일통을 저지르는 이제 그런 일들이 자주 있어서 이제 그런 문제도 있긴 있지만 근본적으로 시대적 상황이 어떻게 보면 기독교와 비기독교의 영적 전쟁을 치르고 있는 그런 시대적 상황에 우리는 직면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이제 BBB 비전 2030을 수립하게 되는데 지난 이제 2월부터 시작해서 오늘 10월 2일까지 해서 이제 쭉 여러 가지 의견들을 수렴하고 2030에 대한 안을 우리가 정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그 순장님들에게 이제 공유하는 이제 그런 시간이 되겠습니다. BBB 비전 2020 사역을 전체적으로 평가한 내용들을 요약하면 화면에 보는 것 같습니다. 내용들을 보면 굉장히 이렇게 비관적인 것 같고 이렇게 우리 마음을 좀 이렇게 부담스럽게 만드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속에서도 우리가 본질에 집중하고 다시 재도전한다면 얼마든지 우리는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갈 수 있으리라고 확신합니다. 그래서 이제 비전에 대한 이해도는 높다고 생각하지만 이거에 대한 적용도가 굉장히 낮다는 그런 인식이 우리 그 모임에 있는 지체들 간에 강하고요. 그 다음에 2020에 대한 사역평가는 긍정적이다는 평가가 한 30%, 비관적이다가 한 55% 이상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또 비전 2020이 정상적으로 작동되지 못한 이유, 리더들의 리더십 부재, 또 순장의 멘토ment 취약화, 직장 환경의 변화 등으로 이렇게 우리가 인식하고 있음을 이제 설문 번역을 통해 우리가 확인했습니다. 그 다음에 지역 모임의 수는 일부 모임, 특히 이제 주부 모임을 제외하고는 거의 정체 상태에 있다. 또 대부분의 모임이 신규 유입이 없이 회원수가 감소되는 상태이며 리더십의 고령화로 젊은 세대의 유입이 어려운 그런 상황에 직면해 있다. 이렇게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또한 BBB 제자 육성 체계에 따른 말씀 중심의 순장 양성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며 순장의 영적 역량의 취약화로 신규 회원을 수용이 어려운 상황이라는 것을 이렇게 서로 공감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회원 수는 2000년도에 우리가 약 1,500명 정도로 우리가 이제 직장 선교대를 통해서 대략 이런 부분들이 파악이 되는데 물론 이제 초청된 그런 인원들도 있지만 본질적으로는 우리 회원 수가 2000년도에 약 1,500명에서 현재는 한 1,000명 내로 감소했다 이렇게 평가가 되고요. 특히 BBB 사역의 핵심인 순장 수가 2012년에 약 800명 수준에서 실질적으로 활동하는 순장 수 약 400명 수준으로 우리가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멘토ment 순장은 2012년에 약 700명 수준에서 현재 올 초인가 이렇게 파악한 바로 약 260명 수준으로 감소하는 그런 심각한 그런 상황에 우리가 놓여 있다.
이와 더불어서 훈련은 수료 인원 추이는 일정 수준은 유지하고 있지만 훈련생을 파송하는 모임 수가 2012년에 약 40여 개 모임에서 현재는 20여 개 모임으로 대단히 많이 감소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이유는 모임별로 신규 회원 유입이 현재 약화되고 있는 것을 반증하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이제 훈련 이후의 모임의 정착률이 현저히 낮아져서 철저한 원인 분석 및 대안이 필요하다. 물론 이제 모임에 따라서 어떤 모임 같은 경우는 거의 100%에 육박하는 그런 정착률을 보이고 있는 그런 모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또 비본부의 지원 인력의 한계로 현장 지원 역량이 매우 취약해서 순장들의 영적 필요를 적극적으로 채워주는 그런 일에 굉장히 한계가 있다. 이렇게 평가되시고요. 재정 상태도 계속적으로 감소 추세로 보이고 있고 미래 준비를 위한 투자를 위해서도 재원 확보를 위한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이런 평가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우리 사역 환경을 한번 진단을 해보면 이제 수학 분석에 의해서 이제 우리의 강점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이제 평신도 자비령 선교 전략을 추구한다. 그다음에 적용 중심의 선교 공부를 추구하고 훈련된 재생산 동역자들을 다수 보유하고 있다. 그다음에 훈련 시스템이 우리가 실질적으로 구축이 되어 있다. 또 현장 사역 경험이 풍부한 우리 이제 순장들이 많이 있다. 이런 부분들이 강점이라고 보시고요. 대외적으로 보면 일반적인 약점으로 이제 노출되는 신학적 전문성이나 이런 부분들이 우리는 안 그런데 외부에서 이제 그렇게 이제 보는 경향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사역을 하다 보면 이런 걸로 인해서 마음에 이제 그런 좀 상처, 어려움 이런 부분들을 겪는 예를 왕왕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직장에 이제 근무 시간 이후에 자비랑 사역 중심을 하다 보니까 전문적으로 전업적으로 이렇게 사역하는 그게 아니다 보니까 아무래도 여러 가지 약점들이 이제 있을 수 있다. 그다음에 직장 안에서 소외 가능성이라든지 교회 내에서 소외 가능성. 그래서 우리의 사역은 어떻게 보면 비인기 종목으로 우리가 항상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엄청난 우리가 이제 그런 비전과 우리의 사명에 대해서 철두철미하게 무장되어 있지 않으면 이런 주변의 여러 가지 이런 그 도전 앞에서 우리가 굉장히 마음이 이렇게 약화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없지 않아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렇지만 이제 기회 요소로 보면 교계의 내향화의 위기에 대한 대안이 될 수 있다. 그다음에 학계와 교계와 효율적인 협력 사역의 새로운 사역의 그런 모델을 이제 모색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다. 그다음에 현장 사역에 대한 중요성과 니드 증가가 이제 현재 많이 이제 교계나 학계나 또 각종 직장의 신뢰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이런 이제 관심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다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위험 요소로서는 이제 그 예배 중심 문화와 사역 중심 문화의 충돌 가능성은 있다. 그다음에 이제 직장 같은 경우도 이제 성과주의 직장 문화와 확산 및 이제 차별금지법 시행 이런 부분들이 이제 직장 안에서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이제 살아가는데 상당히 더 어려움을 겪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다는 부분. 그다음에 이제 평생 직장의 시대에서 평생 직업 개념으로 넘어가는 평생 직장의 시대를 종언하는 그런 상황이 있다. 그다음에 사역자의 노령화 현상이랄지 젊은 세대 유입 감소 이런 부분들이 우리에게는 상당히 이제 위험 요소로 이제 작용한다.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2020 사역을 종합적으로 진단해서 이제 핵심 역량 중심으로 한번 평가를 해보면 탁월한 이제 현장 제자 사역 부분도 우리가 이제 많이 이제 부족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고 훈련 시스템 전문화 부분도 아직도 좀 개선해야 될 부분이 있다. 본부의 전문화는 이제 사실상 이제 우리가 구호로는 많이 외쳤지만 실질적으로는 아직 거의 많이 개선된 부분이 있다는 것을 보시고요. 원하는 네트워크 부분에서도 여러 가지 시스템적으로 프로세스 이런 부분에서도 아직 개선할 부분이 너무나 많이 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종합해 볼 때 2020의 전체적인 사역 평가는 이제 정성적인 관점에서 보면 이 정도 수준으로 우리가 평가할 수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비전 2030을 이야기하기 전에 우리 항상 이제 이야기하는 이제 비전이라는 과연 뭐냐? 비전이라는 뭐냐? 비전을 이제 우리가 통상적으로 비전은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것을 보는 것이다. 이렇게 정의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우리는
창조론이나 진화론이나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 그런 존재들이다. 사실은 진화론이 확산되는 것도 1925년이 아주 절대적인 전환점을 갖게 되는데요. 미국의 그 테네시주에서 한 고등학교 체육 선생 한 사람이 학생들에게 인간은 원숭이 후손이다 뭐 이런 발언을 한 것이 이제 계기가 되어가지고 그것이 소송이 붙어가지고 엄청난 이제 미국 사회에 확산되면서 이제 그것이 계기가 돼서 진화론이 졸지에 그냥 확산되는 그런 전환점입니다. 그 이전엔 진화론 같은 것은 거의 무위로 드러나는 그런 것이 없었는데 그런 역사적인 사실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이제 창조론을 추구하는 입장에서 보면 우리는 창조주의의 창조된 피조물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또 우리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의 우리는 피조물로서 종으로서 당연히 바로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것을 바라본다. 그분이 원하시는 방향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존재 이유이고 사명일 수밖에 없는 것은 당연한 것이죠. 많이 우리가 읽었던 이야기지만 이 내용이지만 이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공동체 또 개인 자발성이라는 단어고 원대한 목표라는 단어가 나오죠. 바로 이런 개념을 가지고 있는 게 우리가 보통 비전이라고 정의할 수 있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잠언 23장 18절인가요? 28장 13절인가요? 29장 18절인가도 보면 비전이 없으면 백성이 방자에 행한다. 이제 그런 킹제임스 버전에 의하면 이제 그런 식으로 설명이 되어 있죠. 그래서 비전은 그렇다면 왜 필요한가? 선택과 집중 그리고 운동의 극대화를 위해서 반드시 비전을 가진 공동체가 필요하다. 그래서 비전이 없는 공동체와 비전을 가진 공동체의 특성을 이런 그림으로도 우리는 얼마든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죠. 선택과 집중과 운동의 극대화를 위해서 비전은 반드시 필요하다. 또 비전이 왜 필요한가? 비전은 모든 우리 공동체의 빅보스다. 리더는 계속 변하고 바뀌더라도 비전은 끊임없이 우리를 강력하게 이끄는 이제 방향을 제시해주고 하는 그런 나침반과 같은 빅보스다. 또 자율과 창의 분위기에서 일관된 의사결정이 가능하다. 그다음 선택과 집중의 방향성을 제시해주고 이해관계자들 간의 약속을 실천할 수 있도록 해주고 장기적 관점에서 접근할 수 있다는 그런 부분이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비전에 따라서 모든 전략, 제도, 규정, 기준 적용의 기준점이 되는 그런 것이 바로 비전이기 때문에 비전은 중요하다. 그다음에 공동체의 한방향 정리를 통한 팀워크와 운동의 극대화를 가능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비전이다. 그래서 비전을 우리가 항상 중요하게 여겨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이제 통상 비전의 체계를 이제 세 가지 축으로 보지 않습니까? 존재 목적과 핵심 가치와 장기 목표. 일반적으로 이제 말하는 비전을 장기 목표를 비전이라고 말하는 경우가 많죠. 기업에서도 보면 탑 5, 탑 10 안에 든다라든지 어떤 목표적인 개념을 비전이라고만 이야기하는데 실질적으로는 비전의 근본적인 개념은 이 사명에 해당되는 존재 목적과 이 사명을 이루기 위한 행동 강령에 해당되는 핵심 가치, 모든 의사결정의 기준이 되는 이제 그런 핵심 가치와 같은 부분들이 포함이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자주 보는 부분입니다만 이렇게 계속 반복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는 이것이 그만큼 중요하고 지속적으로 우리 리더들이 이것들을 이해하고 정립이 되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설명을 드리는 거죠. 핵심을 보존한다는 말은 공동체가 존재하는 한 변할 수 없는 바로 이거는 우리의 사명과 핵심 가치 부분은 변할 수 없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의 발전을 자극하는 부분은 바로 목표랄지 전략이랄지 실행력이랄지 평가 이런 부분들은 환경 변화에 따라서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이런 발전을 자극하는 부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두 상호 간에 이 두 가지가 서로 이렇게 보완 관계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2030 수립 부분은 바로 이제 이 발전을 자극하는 이 부분에 집중을 하는 것이라고 보면 되겠죠. 또 이런 관점에서도 보면 이제 그림으로 쉽게 설명하면 이제 존재 목적은 북극성처럼 우리가 가야 될 방향과 이렇게
방향과 목적지를 제시해주는 그런 개념이라고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핵심 가치 부분 우리가 가야 될 길, 행동 강령, 원칙, 뭐 가장 중시해야 될 그런 부분들을 이제 이쪽 핵심 가치로 우리가 이야기하고, 하나 이제 중간 우리가 달성해야 될 목표에 해당되는 거, 이것을 바로 이제 우리가 작은 의미의 비전, 목표라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죠. 이런 것들이 어우러져서 비전을 수립했다. 그래서 이번 이제 2030 바로 이제 이 부분에 2020에다가 2030으로 가는 이 과정에 대해서 이제 좀 보완하고 구체화시키는 작업이 2030 작업이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수립의 핵심 방향은 예수님의 사역의 원리를 수용하는, 그 다음에 비비 핵심 가치의 선택과 집중하는 그런 거, 그 다음에 프로그램이나 전략보다도 사람 중심으로 간다. 사람을 세우는 데다 집중한다. 순장의 정의화에 집중하고 시대 변화에 맞는 전략을 추진하는 그런 개념으로 수립 방향을 삼고요.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이제 아까 핵심을 보존한다는 존재 목적과 그러니까 사명에 해당되는 존재 목적과 핵심 가치는 우리가 불변이라고 그랬죠. 그렇지만 시대에 맞게 내용은 변하지 않지만 이제 표현을 이제 수정하고 보완하는 그런 개념으로 존재 목적을, 그동안 우리의 사명은 직장 선교를 통한 주님의 지상 명령 성취에 기여하는 것입니다. 이제 이렇게 우리가 이제 해왔었는데, 이 부분을 직장 선교로만 하다 보니까 우리가 모임이 태동하면서 주로 이제 큰 직장에 다니는 형제자매들 중심으로 이렇게 진행을 하다 보니까 이제 직장이라는 개념이 이제 일반 뭐 자영업을 하거나 이제 개인 사업을 하거나 여러 가지 뭐 이런 자유로운 어떤 직업을 가진 분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이 직장이라는 개념이 상당히 이제 거부감을 갖게 되는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많이 이거에 대한 이제 이슈들을 이제 제기하는 분들이 있었는데, 그래서 이번 기회에 전체적인 개념은 똑같지만 직장 선교라는 개념을 좀 더 이렇게 포괄적인 그런 개념으로 일터 선교라는 개념으로 우리가 보완하자 해서 기획위원회를 거쳐서 지구대표회의 때 지난번 다 이런 부분들이 공유돼서 이렇게 가는 걸로 이렇게 정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직장인 성경 공부 모임이라는 그런 모임의 명칭은 고유 명칭이기 때문에 그대로 가는 겁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이제 핵심 가치에 대한 이제 개정 부분이 이제 이거는 뭐 본질적인 것은 변하지 않지만 조금 내용을 이제 우리가 이해하기 쉽도록 좀 조정을 하자. 그래서 1번은 아까 이제 존재 목적과 마찬가지로 직장 선교사라는 단어를 일터 선교사로 바꾸자.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사랑과 섬김의 실천을 통한 성경적 직장 문화 창조라는 이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많은 이제 이슈가 그동안 이제 제기가 되어 왔었습니다. 성경적 직장 문화가 도대체 뭐냐? 그래서 이것을 조금 더 이렇게 이해하기 쉬운 방향으로 좀 표현을 하자 해서 이제 이거를 똑같은 내용이지만 선한 영향력 있는 사랑과 섬김의 삶을 실천하자, 이제 이런 개념으로 이제 조정하는 것으로 이제 서로 해결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 협력 사역을 통한 민족과 세계 보호에 참여하는 이 안은 그대로 현행대로 유지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 이제 장기 목표에 해당되는 비전 2030 부분에서 이제 그동안에 우리가 이제 국내 사역과 외국인 사역 이렇게 두 가지 축으로 나누어서 이제 고려를 했었는데, 그래서 국내 사역은 개인 사역이 3년에 한 명 재상사는 순장을 양성하고 지역 모임은 5년에 한 개 모임을 개척하는 이런 것, 모임 개척에 대한 초기 사역이었기 때문에 이런 것에다 초점을 두었고, 외국인 사역 역시 500만 이상 도시 1개 이상 모임을 개척하는 모임 수에다가 이제 초점을 맞췄는데, 우리가 이것을 좀 더 사람 중심, 사람을 세우는 데다 모든 초점을 맞추고 이걸 통합화시키자 하는 개념에서 이제 국내 사역, 외국인 사역에 별도로 구분하지 않고 국내에 있든 해외에 있든 항상 동일한 개념으로 우리가 사역의 일관성을 유지하자 해서 개인 사역은 5년에 한 명 이상 재상사는 순장을 양성하는 걸로 하고, 지역 모임의 이제 목표는 재생산하는 충성된 순장을 배가하는 그런 쪽에서 초점을 맞춰서, 그래서 이제 여기서 3년에 한 명을 5년에 한 명으로 하냐. 사실 이제 제대로 된 순장을 한 명 세우는 게 3년에 하는 것도 거의 쉬운 건 아니거든요. 우리가 경험 측상으로 많은 분들이 3년에 한 명 세운다는 것, 이것도 보통 그게 어려운 부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5년에 한 명적으로 실질적으로 해서 명확히 하고 이것을 개인 사역의 핵심
사역의 방향으로 잡고 지역 모임 또한 이 재생산은 충성된 순장을 어떻게 해서 우리가 배가할까 여기에다 초점을 맞춰 사역의 전반적인 전략과 방향을 이쪽으로 몰아가는 걸로 정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이제 그 추진 이제 목표에 따라서 핵심 전략을 어떻게 정리하면 예수님의 사역 원리와 초대교회 사역 원리에 충실하고 하나님의 뜻, 그다음에 비전에 입각한 의사결정과 행동 방향을 결정하고 일터에서 그리스도를 닮은 매력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을 추구하고 순장을 재생산하는 일터 사역 전문가 양성의 선택과 집중을 하고 비비 사역 전략의 대외적인 공유를 통한 전수 및 협력 사역을 강화하는 이런 개념으로 우리가 추진 방향을 좀 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핵심 전략 추진 방향도 그동안의 일터 전도의 생활할지 적용 중심의 성경 공부 강화할지 재생산한 순장 양성에 집중한달지 협력 사역 활성화 이런 형태로 그냥 방방하게 이렇게 정리됐던 걸 좀 더 구체적으로 책임감을 가지고 이제 추진할 수 있도록 개인적인 부분, 그다음에 지역 모임 개념, 본부 개념 이렇게 해서 좀 나누어서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조정된 부분이 그리스도를 닮은 매력적인 인터선교사의 삶을 추구한다. 그다음에 적용 중심의 성경 공부 전문가로 성장한다. 그래서 지역 모임에서는 재생산하는 순장 양성에 집중하고 앞으로 이제 젊은 세대의 수용성이 높은 모임의 운영을 추구하는 이제 그런 쪽에 초점을 맞추고 본부는 현장 사역에 필요한 지원 역량을 강화하고 협력 사역 활성화하는 데 이제 집중하는 이런 개념으로 좀 더 이렇게 구체적인 역할과 책임을 이제 좀 보완하는 개념으로 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이제 핵심 전략 방향의 근거를 두고 과제를 이제 앞으로 향후 2030까지 우리가 추진할 과제를 정리해서 이제 정리를 하는데 선정 기준은 핵심 전략 방향과 일관성을 유지하고 회원 각 개인이 일터에서 개인의 직무와 사역의 균형성을 추구하고 영적 기본기와 성경 말씀을 기반으로 한 일터 선교사라서 철저히 준비하되 재생산한 순장 양성의 사역의 최우선 가치를 두고 모든 영역을 집중하도록 하는 데다 초점을 맞춰서 선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15대 과제를 이제 개인과 그다음에 지역 모임과 훈련원과 이제 본부 개념으로 이렇게 좀 그 영역별로 구분해서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1번부터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집중하는 의미에서 시작. 이런 15가지의 이제 핵심 추진 과제를 중심으로 해서 그렇지만 핵심은 결국 우리 순장들을 재생산하는 이제 사람을 세우는 거기다 모든 역량을 집중하는 개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관련 조치사항으로는 세부 추진 과제별 추진체를 구성하고 성공 사례 확산 전파. 그래서 앞으로는 이제 이런 부분들을 이제 체계적으로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그런 모임이랄지 개인이랄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사례를 발굴해서 우리가 공유하는 그런 것을 좀 활성화할 예정이고요. 교육위원회를 중심으로 진행 과정을 정기적 상시적으로 체크하고 필요에 따라서는 언제든지 우리 각 그런 모임들로 공유하는 그런 체계로 가고요. 지원사항에 대한 적극적인 대안들을 마련하고 각 영역별 책임자는 실행 과제를 구체화해서 실질적인 결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돌려집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제가 설명드린 내용들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요약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필요에 따라 지금 지구대표분들에게는 원본 우리가 설문조사했던 것부터 다 해서 다 이제 공유를 해드렸고요. 그래서 이제 필요에 따라서는 이제 각 지구별로 그런 내용들을 서로 충분히 공유하고 공감하고 또 거기에 따른 구체적인 실행 그런 대안들을 가지고 맡겨진 사역들을 추진해 나가기를 기대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2030에 대한 이제 요약 내용을 말씀을 드렸고요. 일단 이제 메시지 2가 다 끝나고 나면 이제 기도회가 끝나고 나면 각 방별로 들어가서 이 두 가지 주제에 대해서 시간이 되는 대로 여러분들이 토의하고 이렇게 기도하고 마치는 형태로 진행을 했으면 합니다. 뭐 질문하실 것도 굉장히 많겠지만 오늘 이 정도로 이렇게 정리를 하고요. 향후에 또 전체적인 모임이나 이럴 때 또 서로 이런 내용에서 구체적으로 협의하고 하는 그런 시간들